세계 한인방송협회 WAKB와 세계 한인기독교방송협회 WCBA가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를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티비와 사단법인 세계 한인방송협회가 미주 지역 6개 도시 11개 한인방송사들을 순방하며 운영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유권자들은 대체로 교육감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도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주제로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구티비가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사회복지기관에 마스크 7천여 장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운영하는 한인 방송사들의 협의체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와 세계 한인 방송협회 WAKB의 정기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총회가 2년 만에 열렸는데요. 방송사 간 협력을 위해 각국 한인 방송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미디어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도록 총회에 앞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재외동포들을 위해 미디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인 방송사의 각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와 세계 한인 방송협회 WAKB는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로 약화됐던 방송사 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다졌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에서 인사를 나누게 된 각 방송사 대표들은 반가움과 기쁨으로 감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총회 첫째 날인 24일 열린 개막 감사 예배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가 설교에 나섰습니다. 류 총회장은 팬데믹의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은 오직 복음이라며 기독교 방송으로서 복음 전파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의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방송, 기독교 언론들의 사명이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대회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축하 인사에 나선 WCBA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각 방송사 대표들에게 사명을 위해 더 헌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WCBA 전 세계 우리 기독교 한인 방송들이 다 일어나서 선교 전략을 극대화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WCBA와 WAKB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각국의 한인 네트워크와 미디어 선교 사역 발전을 위해 먼걸음을 해준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교민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활약하는 한인 방송사들을 향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교민 방송사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관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라는 생각을. 한편 25일 열리는 WCBA와 WAKB의 총회 본회의에선 2022년 사업계획 보고와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지며 향후 협회 차원의 미디어 사역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세계 한인방송협회는 지난달 팬데믹 이후 힘겨워진 한인 방송사들의 현황 파악을 위해 회원사들을 순방했습니다. 지난 1965년 미국 LA에서 시작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은 한인 동포들의 애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인 방송사들의 어려움은 우리 이민 역사만큼이나 어려운 처지여서 한국 정부의 관심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협회와 구티비는 합동으로 한인 방송사들이 가장 많은 미주 지역의 방송 현장에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5년) 미국 LA에서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시애틀 라디오 한국 서정자 사장은
방송을 듣고 있던 한인 이민자들이 그리운 모국에 대한 향수로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합니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인은 730만 명에 이릅니다. 해외에서 모국의 소식을 전하며 한인 이민자들의 애환을 담아 방송하는 한인 방송사도 전 세계 12개국 80여 곳입니다. 이 중 사단법인 세계 한인 방송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65개 방송사입니다. 협회는 팬데믹을 겪으며 해외 한인 방송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구티비와 합동으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취재팀은 지난달 가장 많은 한인 방송사가 있는 미주 지역 6개 도시 11개 방송사를 순방 취재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 한국은 워싱턴주에서 반경 326km로 송출되는 공중파 채널 2개를 인수해 설립했습니다. 서정자 사장은 1965년 세계 최초로 LA에서 첫 한국어 방송을 시작한 주인공입니다. 서 사장은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방송사 운영의 어려움부터 털어놨습니다. 공중파 라디오 연합회 하잖아요. 네네, 미라요. 저희들이 그냥 계속 거기는 어떻게 실정이 됩니까? 어디로 네네. 실정이 됩니까? 그러고 물어보면은 지금 현재대로 다 적자라고. 해외 학교 학교에는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 방송국에 일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서포트를 한다면은 그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게 바로 방송국이에요. 두 번째로 방문한 방송사는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코리아 라디오입니다. 달라스 코리아 라디오는 세계 한인 방송협회 김명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한인 방송사들의 역할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김민정 대표는 해외 한국어 라디오 방송은 한인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 정보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로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우리가 필요한 뉴스나 정보를 제대로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공해 드릴 때 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느끼시고 그걸로 인해서 또 생활의 유익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실 때 참 보람되고 한국적인 컬처와 한국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 교육하고 하는데 한국 정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AM 1310 채널을 운영하는 김용일 대표는 LA에서 중앙일보 대표를 거친 언론인 출신입니다. 김 대표는 일본이나 브라질은 정부 차원의 교민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20년 전에도 지원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한국 정부에서 좀 지원을 안 해줍니까? 라는 얘기들 해요. 아니면 지원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몇백만 명이 살고 있어요. 잘 활용을 하면 이게 무슨 정부 조직이 있는 거 아니까 결국 미디어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으로 메시지를 그 커뮤니티에 알릴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신문, 방송만이 유일하게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툴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툴을 정부는 활용을 해야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시카고 K라디오입니다. 한인 이민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은 시카고 전역에 한국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민자들의 애환을 품어온 지 올해로 33년째입니다. 2006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2년 채널을 인수한 조열 사장은 당시 재정 악화로 방송이 중단됐을 때 한인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우리 한인 방송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소식, 한국과 여기 있는 사신 분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와이프 설득하고 세탁소나 사우스에서 뷰티 서플라이, 흑인 상대 뷰티 서플라이가 주로거든요. 조 사장은 코로나 기간에 지역 광고가 50%나 줄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교민 사회는 이민자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것은 모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한국어 방송입니다. 또 한인 방송사들은 글로벌 시대의 현지와 한국 정부의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 정부의 관심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인선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에 대한 한국교회 유권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 사학법인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감의 다양한 권한에 대해 묻는 질문들에
대체로 모른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 교육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홍보와 기도가 시급해 보입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교육감 투표를 앞두고 교육감에 대한 한국교회 유권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펼치는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20대부터 70대까지의 유권자 762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본 5개의 질문에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알고 있다는 응답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감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교육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83조 원, 올해 94조 원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전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원의 임명의 권한 다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그 방향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한국교회가 교육감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성도들과 기도하는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는 회개 기도를 시작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한국교회 유권자들의 관심으로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설교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를 직면하고 울며 기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였던 기독교 학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측은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의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독교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해 공개하고 한국교회 유권자들이 투표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희현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계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시작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한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고자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토대인 7대 실천 운동을 주제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고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해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입니다. 이에 따라 개혁주의 생명신학학회는 이러한 운동을 잇는 제25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 개회 설교에 나선 강성교회 박유일 원로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더 많은 제자들에게 양육되어서 세계 교회사를 새롭게 쓰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후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날 학술대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기본 정신을 돌아보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와 신학을 살리고자 7대 실천 운동을 7가지 주제의 세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앙운동 세션을 맡은 백석문화대학교 김상엽 박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성경 권위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환이 가져온 신학적 도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앙운동은 모두 저마다의 신학적 정황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신학 모델에 대해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성경의 권위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개혁주의 생명신학학회 김상구 박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알리고 학술대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24일 한 선교단체로부터 후원받은 마스크 중 일부를 동방사회복지회에 기부했습니다. 총 15박스 7,200장 규모로 동방사회복지회는 4달 중 개최해야 하는 바자회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회 측은 특히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 종류 아동들을 선정해 타 기관에서 기부받은 구두나 노트북 등과 함께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글로벌 선교 지도자 포럼이 세계적인 선교 석학 조나단 봉크 박사를 초청해 선교와 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23일 개최했습니다.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봉크 박사는 강연에서 소비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소비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그리스도인도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정 모금과 사용에 정직하며 절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선교계가 직면한 돈 관련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룬 50인의 논문을 엮은 책 선교와 돈의 출판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준비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전직 검사인 윤 대통령은 그 도전 과제를 떠맡기로 결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2022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관련 기사는 내달 게재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담당관과 인사정보 2 담당관을 두게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주요 대기업 350여 곳의 임원 수가 1년 전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임원은 1년 새 19% 늘었습니다. 2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353개 기업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임원은 총 14,4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임원수 증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기 근로자가 1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1시간에서 14시간인 초단기 근로자는 1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 증가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0년 1월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B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쿼드 4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해양 진출 및 패권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장이 2달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으며 러시아 당국이 이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23일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장이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다노우 부장은 이른바 코카서스 대표자들에 의한 암살 시도가 최근 있었다면서 완전히 실패한 시도였지만 2달 전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탈러시아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커피 제국 스타벅스도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러시아 진출 15년 만에 더 이상 현지에서 스타벅스 브랜드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러시아에서 130개 매장을 열어놓고 있는데 모두 현지 라이선스 사업자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스타벅스는 영업을 영구 종료하고 러시아에서 더는 운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자 덴마크의 바이오 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으로 천연두 백신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백신은 유럽에서 천연두 백신으로 허가받았지만 2019년 미국에서는 원숭이 두창에도 쓸 수 있다는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폴 채플린 바바리안 노르딕 최고 경영자는 수십 개국으로부터 백신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재고량은 많지 않지만 우리 회사는 몇 주, 몇 달 안에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릅니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0도, 대전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부산 25도, 제주도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인방송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정착이 어려운 이민자들을 돕는 것은 물론 이들의 애환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한인방송사에 대한 모국 정부의 지원은 미약하다 보니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게 현실인데요. 모국과 730만 해외 교민사회가 보다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